과학과 근대세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교육대학 김영시입니다. 부제는 과학과 우위의 3위하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뉴턴 역학과 현대 상대성 원리나 양자 역학에 관한 주된 내용을 다루면서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 정치, 다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화이트헤드의 생애, 2부는 이 책의 배경, 3부는 주요 내용, 4부는 과학과 사회, 5부는 주요 개념들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1부와 2부 내용을 다룰 것이며 두 번째 동영상은 주요 내용을 살펴볼 것이며 세 번째 동영상은 4부와 5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판과 영문판 표지입니다. 이 책의 번역판은 서강사에서 출간되었고 번역자는 오영환 교수님입니다. 화이트헤드의 생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트헤드는 1861년 2월 15일 영국의 켄트주 램저게이트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성직자 겸 사립학교 교장을 지냈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시기, 런던 대학 시기, 하버드 대학 시기입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 연구 영역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수학을 연구했던 캠브리지 대학 시기에는 보편대수와 수학 원리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때 다룬 추상대수학은 기존의 대수학이 수나 양만 취급한 데 반해 어떤 대수식이 있을 때 그 식이 수 외에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에 상관없이 그 식을 전개하여 어떤 식에서 다른 식을 도출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즉 대수적인 논리를 순수하게 연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물리 공간에서의 대칭성 문제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표현의 문제도 다 추상대수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시기를 거친 후에 자연과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그에서 자연체학 3부작을 출간하였습니다. 특히 1922년에 나온 상대성 원리라는 책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자신의 상대성 원리의 차이점과 그 유사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시기에 자연이라는 구체적인 실상과 자연을 연구하는 개념들 간의 관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하버드 대학 시기에는 체학을 연구하였고 이때 출간된 책들이 대체적으로 과학과 근대 세계, 과정과 실제, 관념의 모음입니다. 여기에서 주제는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과 근대 세계는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책으로서 과학과 다른 신학 및 철학의 영역과의 관계를 다룬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1947년 12월 30일 86살에 사망하였고 그동안 이은 다양한 업적에 의해서 영국에서 문화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과학과 근대세계의 지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63세의 하버드 철학 교수가 된 화이트헤드가 통상적인 철학 강의 외에 로열 강의를 요청받고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4분의 3은 이때 강의의 내용에 의해서 출간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가 어떻게 이 방대한 내용을 매주 강의할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화이트헤드는 이 책은 40년 동안 자신이 사유한 내용을 그대로 기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과학혁명의 핵심적인 개념을 성찰하고 현대 과학혁명의 새로운 개념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물질, 시간, 공간 개념이 뉴턴 역학에서 아인슈타인 및 양자 역학으로 바뀌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재탐색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근대과학은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의 개념의 변화에 맞추어서 세계상의 변화를 새롭게 숙고해야 될 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배경 중에 중요한 하나는 확실성이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1900년까지는 모든 물리학의 중요한 문제는 뉴턴 역학에 의해서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방사선과 시공간에 관한 다른 견해든 뉴턴 물리학의 확고한 근저에서 물려나게 했습니다. 특히 뉴턴 물리학은 여전히 유용하지만 궁극적인 실제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화이트헤드는 독단적 상식은 철학적 모험의 죽음을 의미한다. 우주는 광대 무변하다고 하면서 확실성이 더 이상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역학을 통해서 확실성을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운동의 3법칙과 중력 법칙을 통해서 그는 자연을 확실하게 탐구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확실성에 금을 가게 한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공간을 도출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고 지식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젠베르그는 미시 세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뉴턴의 원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은 자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자연일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